아싸라고 불리는 이 분들 같은 경우는 타인과의 관계를 막 갈구하거나 막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삼남인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 컨텐츠였죠. 인싸들이 연애를 잘 못하는 이유에 이어서 아싸들이 연애를 잘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보통 저희가 저번 컨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정관념이라고 하면 인싸들이 연애를 잘하고 아싸들이 연애를 못한다 라는 건데, 저희가 또 지난 한 10여 년간의 이 수백 명, 수천 명의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아싸들이 실제로는 연애를 잘한다, 더 오래 만나고 더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이어나가더라, 이런 사실들을 저희가 밝혀냈고, 아싸인 저희 친구들 중에서 연애를 실제로 정말 잘하고 실제로 결혼까지 하고 애도 낳고 잘 살아요. 잘 살고 있는 그 친구들의 특징 세 가지를 뽑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싸들이 연애를 잘하는 이유 첫 번째, 관계에 신중한 사람들. 이 아싸라고 함은 처음 관계를 맺는 거에 있어서 신중한 사람들인 거거든요. 이 인싸들이 라이트하고 캐주얼한 관계, 넓고 얕은 관계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라면 아싸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소수 정예의 친구들 또는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깊이 있는 관계를 잘 만든다는 거죠. 아싸들이 이 소수 정예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존중과 배려, 깊은 이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조건들이 곧 연애에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아싸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하고 이제 연애를 시작한다는 건 굉장히 그 사람에게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 풀어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인 만큼 더 배려를 하고 더 존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이 있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더라. 처음 시작을 할 때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해요. 맞아요. 이 사람하고 관계를 시작하려면 이 사람이 어떤 점을 내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가, 어떤 점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 사람은 내가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사람인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해줘야 이 갈등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이러다 보니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 연애를 굉장히 오래 하더라. 상대방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신중하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과 문제를 생겼을 때도 되게 그냥 이거 넘어가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정말 진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시작을 할 때도 신중했던 것과 같이 유지함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기에도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뽑은 아싸들이 연애를 잘하는 이유 두 번째, 나 자신에 대한 높은 이해도입니다. 사실 이 나 자신에 대한 이해에 대한 중요, 이런 것들은 옛날 이 성인들, 이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소크라테스가 이 너 자신을 알라,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이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아싸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지내시는 시간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누구지? 그리고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뭘 싫어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인싸라고 불리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연애를 함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찾기가 훨씬 수월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왜 화가 났지? 여기서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것들을 즉각적이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주요한 접근론 중에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맞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고, 내가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내가 이걸 해결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깊이 있게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더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이끌어 나가다 보니까 관계가 굉장히 발전적이고 지속적이고 깊이 있게 이어질 수가 있더라. 저희가 뽑은 아싸들이 연애를 잘하는 이유 세 번째입니다. 아주 뚝심이 있고 단단하신 분들입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신 분들이죠. 아싸라고 불리는 이 분들 같은 경우는 타인과의 관계를 막 갈구하거나 막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혼자서도 충분히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이고 내향적인 분들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얻는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매사에 있어서 나의 기준이 있고, 나쁘게 말하면 독불장군, 독고다이지만 좋게 말하면 무소의 뿔처럼 그렇죠. 뚝심 있게 쭉 가시는 분들이라고 하는 거죠. 아싸, 인싸를 뭐 굳이 나누자면, 인싸들은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고 이러면서 내가 에너지가 플러스가 된다면, 이제 아싸들은 내향적인 사람인데
내가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막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어야 되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얘기해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고 이러면 내 에너지가 점점 떨어져요. 맞아요. 깎이죠. 소모를 하시는 분들 소모를 하면서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꺼리게 되고 그걸 막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게 된단 말이죠. 뭐 지니 씨도 그렇고 저도 굉장히 집돌이에 가까운데 근데 집에서 내가 뭔가를 혼자서 이렇게 하면 내 에너지가 차오른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걸 내 속에서 찾는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 내 주관이 확고하게 있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생각하는 건 이렇다. 내 가치관은 이렇다. 이러다 보니까 인싸들이 막 뭐 연애에 있어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바깥에서 막 조언을 얻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주장이나 의견에 약간 휘둘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바깥에서 답을 찾지 않고 나한테서 답을 찾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 확실히 남의 의견 듣기보다는 본인의 뚝심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다른 변수들이나 다른 팩터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본질에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런 아싸분들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알게 된 아싸들이 연애를 잘하는 이유 3가지 살펴봤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여성분들께서 숙지를 하셔야 될 것이 어릴 때 보면 보통 뭐 인싸 막 적극적이고 막 맞아. 외향적이고 뭐 말도 잘 걸고 막 친한 척도 잘하고 이런 아, 사람들 보통 좋아하시잖아요. 맞아. 그런데 이제는 좀 주변을 둘러보실 때가 됐다. 근데 아마 여성분들도 뭐랄까 점점 이 경험이 쌓이고 견문이 넓어지시면서 남자분들이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되게 어릴 때는 막 엄청 막 활발하고 이런 사람들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찾는구나. 사실 이 관계라는 게 특히 연애나 결혼에 있어서는 나한테 얼마나 집중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아시겠지만 인사들이랑 연애하면 나한테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맞아.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어. 친구도 너무 많고 뭐 모임도 너무 많고 그래서 막 온 동네 막 속도 많이 썩이죠. 뭐 여자랑 뭐 술을 먹니 뭐 여자가 카톡이 와가지고 그치. 오빠 뭐해 이런 이거 뭐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요. 맞아요. 뭐 친구들도 맨날 만나고 그러니까. 약속 많고 이 인싸들이랑 연애할 때 힘든 점들 이런 것들은 여기 위에 달린 이 영상 참고해 주시면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네. 요거 보시면 되겠죠. 요거 네, 지금 요거 카드 나가고 있죠. 카드 나가고 네. 있죠. 그리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인싸라고 하면 뭐 친구도 많고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결혼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주말 되면 좀 가정에 시간을 쏟아야 되는데 뭐 친구 만나러 가고 뭐 골프 치러 가고 뭐 운동하러 가고 또 경조사는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돈 그치. 맨날 나가고 이 가정에 좋을 게 뭐가 있냐고. 맞습니다. 네. 본인의 다른 약속들이 워낙 그러니까. 많다 보니까 뭐 정말 딱 뭐 나 자신 혹은 내 가족에 집중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들이 인싸들의 어떤 뭐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저희 주변에만 그런 게 아니고 유명인들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요. 뭐 네네. 아싸로 유명한 뭐 김도진 씨 네. 또는 뭐 고수 씨, 그렇죠. 뭐 소지섭 씨, 박지성 씨. 네, 스포츠계의 박지성 씨 이런 분들 보세요. 아싸로 유명하고 막 대외적으로 이렇게 안 하지만 연애도 잘하고 결혼도 그럼요. 잘하고 스캔들도 없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산단 말이에요. 아주 모험적인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모범적인 분들이다. 뭐 근데 또 이 인싸로는 또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뭐 한국의 개츠비라고 유명했던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빵에 가네 마네 그러고 있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뭐 슈퍼 인싸, 쌉 인싸, 뭐 TV 나와가지고 난리 쳤잖아요. 파티하고 막 그치, 맨날. 그치. 그럼 뭐 하냐고. 스캔들 맨날 터져. 이제는 진짜 그게 사태가 너무 심각해져서 그러니까 뭐 구속을 뭐 지금 빵을 줄줄이 막. 주변 친구들까지 줄줄이 서탕하고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가 쭉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죠. 그렇죠. 네, 이 뭐랄까 이 아싸분들이 정말로 포텐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네. 한번 만나면 정말 이 관계를 잘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분들인데 일단 좀 누굴 만나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작을 내가 스스로 안 하겠다 하면 네. 저희가 방금 언급드렸던 뭐 김도진 씨나 네. 뭐 고수 씨, 소희섭 씨처럼 뭐 잘생겨가지고 그치. 유명한 연예인이 돼가지고 여자를 어. 찾아오게 하든지 아니면 뭐 우리 박지성 씨처럼 음. 뭐 주급을 뭐 1, 2억씩 받으면서 그렇죠. 이렇게 축구를 막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어가지고 한국의 네. 대표 스타로 그래서 여자가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제 최소한 어떤 아. 시작을 위한 뭔가는 있어야 된다. 내가 아무리 포텐셜이 뛰어난 유망주지만 그걸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제 만나는 좀 풀도 넓혀야 되고 여자도 좀 많이 만나봐야 되고 그치. 활동도 좀 해야 그쵸. 그러면 이게 인싸가 돼야 된다는 사실상 일사가 다시 돼야 된다는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긁지 않은 복권. 근데 그렇죠. 아싸의 경우도 저희는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아싸도 긁지 않은 복권과 같다. 숨은 진주가 되는 거죠. 여성분들은 이제는 주변에 이 숨은 진주들을 발굴하실 때가
됐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약간 나 아싸과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옛말에 유명한 격언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더라. 그쵸. 꿰어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야 돼요. 맞아요. 최소한의 어떤 이런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남자분들도 꼭 명심하시고 여자분들도 그렇죠. 잘 찾아보시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네, 오늘도 저희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